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LNI TV LA 정변의 변홍진입니다. 오늘 다시 한산진 LAPD 전 수사관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4.29 폭동 27주년 다시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또 그렇게 알고 있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LAPD가 코리아타운을 지키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베버리힐이나 행콕팍의 백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리아타운을 만약 희생양이든지 또는 버렸다든지 이거를 전술적인 작전에 의해서 여기서 폭도들에게 분출구를 여기를 주고 그 대신 백인 지역을 방어했다는 이런 소문 내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답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이 LA 폭동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폭동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인종 갈등에서 난 이제 폭동 약탈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폭동하고 약탈이 나면은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통 사회적인 약자로 보통 어떤 데서 자기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군중들이겠죠. 예. 근데 그 군중들이 대개다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겠죠. 그게 많겠죠. 예, 네.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폭동을 일으키질 않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부자 동네라고 행콕팍이나 베벌리스까지 가서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폭동 안 일으키겠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리고요. 이 LA 시티하고 베벌리힐은 전혀 도시가 다른 도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APD가 베벌리힐스 그 접경을 넘어가질 않아요. 예, 아무리 이제 경계구역이 아니다 이거죠. 예, 범인을 추적할 때도 미리 이제 무전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니네 그 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들어가니까 이제 니들이 저기 범죄자들 앞장을 쓰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주 방위군이 내려왔을 때 한인타운을 보호 안 하고 일본 타운을 보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일본 타운의 위치가 어딥니까? 다운타운이죠. 바로 시청 옆이죠. 주 방위군이 내려와서 이 공공 건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시청하고 이 LA 폭동이 나면서 가장 먼저 불 지른 데가 LAPD 옛날 본부에 있던 거기 파킹 최계요. 거기서 사람들 가서 LAPD 정문을 발로 차고 막 부수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거기 이 파킹 하는데 입구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불 저질렀거든요. 시정부나 주정부로서는 우선 시, 건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방위군이 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한인타운을 놔두고 일본 타운을 했다는데 일본 타운은 이제 이 거리상으로 시청하고 시건물들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덕을 본 거고 그리고 이 주 방위군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폭동이 난 다음에 LA 내려왔어요. 이 주 방위군이 이 LA에서 동원된 것이 아니고 파스로브, 그러니까 거의 북가주 근처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주 방위군이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폭동 날짜에 대해서 폭동 진압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만약 홍수가 난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재해복구에 나서는 이제 그런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이 폭동 진압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폭동 난 다음에 이제 8시간 만에 내셔널 가드가 내려왔는데 2,000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 한참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어디서는 6,900명이 왔다, 9,000명이 왔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000명이 왔거든요. 그 사람 2,00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에 내려와서 이 대기를 하는데 우선 이 통신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오면서 주 방위군들한테 총알을 이렇게 직접 지급하면은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총알을 따로 간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방위군이 내려오면서 총알이 없이 내려왔어요. 근데 총알이 오는데 9시간 걸렸거든요. 내려와서 9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폭동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오래 이제 그 지속됐었는데 이제 그 폭동 때 마지막 그 총사건으로 마지막 그 피해자가 어디서 났냐면요. 피코하고 브로만에서 이 히스패닉 애가 난폭 운전을 하면서 이 내셔널 가드를 들이박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셔널 가드가 발포를 해가지고 10발 중에서 4발을 맞춰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 폭도 생각하게 이게 이제 이 폭동을 더 이상 일으킬 문제가 아니구나.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피해자가 나면서 이제 LA 폭동도 이제 그 진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제 그 한국 여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모르는 사건 중에 하나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4.29 폭동에서 우리 그 한인사회도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통 그 한인 미국 땅에 와서 그 자기 한인들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달이나 자신들의 출세나 자신들의 학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주로 이제 전문인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4.29 폭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가 한인 커뮤니티도 관심을 갖게 돼서 그 한인타운이 그 다음에 계속 성장 일로도 가고 또는 복구 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폭동은요. 이 라이엇 폭동으로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일부 사회학자나 여기 한인 교수들 보면요. 사회학자 교수들 보면은 이것이 민중 봉기였다. 그거 생각하면요. 피가 머리 끝으로 솟는데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LA 라이엇이라고 안 하고 이제 4.29란 쓰잖아요. 네. 4.29를 찾으면요. 그 4.29 혁명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본질 폭동에서 얼마나 틀린 그런 인포메이션이 이런 인터넷에 도는지 우선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되고요. 제발 아무리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힌 한국 사람들 피해를 입힌 폭동은 폭동이죠. 이것이 민중 봉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중 봉기면은 약탈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어떻게 그 약탈이 이제 약탈하면서 인명 피해를 준 그런 그 행위가 어떻게 예? 봉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발 그리고 어느 한인 뉴스 매체의 그 인터넷 사이트가 갔더니요. 이 두순자 씨 사건을 이 4.29 폭동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것이 그래요. 이 4.29 그 폭동을 일으키게 한 두순자 씨는 지금 어디서 뭐라며 그 흑인 여자 뒤에다 45경 권총으로 총알을 박은 여자 라고 그런 네, 아주 잔인한 표현을 써가면서 두순자 씨를 블레임하는데요. 두순자 씨는 솔직히 말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두순자 씨가 전혀 죄가 없이 풀어난 게 아니에요. 예. involuntary manslaughter를 해가지고, 예, 과실치사로 5년 프로베이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그 조이스 칼런 판사요. 예, 여자 판사죠. 나중에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는데, 이 다른 케이스를 보면요. 그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다 이런 특히 involuntary manslaughter는요. 그 프로베이션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두순자 씨가 쐈던 총이 45구가 아니고 38구경이었는데요. 두순자 씨 가게가 한번 강동을 당하면서 그 총을 훔쳐갔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아가지고 총을 찾았어요. 근데 범인이 총을 훔친 다음에 이 방아쇠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고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잘못 터치만 해도 총알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안돼가지고 두순자 씨가 지금 5년 이렇게 프로베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절대로 그리고 그 폭동하고 두순자 씨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동양인수학과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말하는 단 하나의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늑거스토하는 사람들이 강도당면서 죽은 케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야지. 예? 두순자 씨요? 그 어린애한테 두드려 맞다가 보니까 총을 겨누고서는 얼떨결에 총을 쐈는데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며칠 사이에 폭동이 났다면, 예? 두순자 씨 때문에 폭동이 났다고 할 수가 있지만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예.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라드니 킹 사건 때문에 이제 폭동이 난 건데요. 제가 보는 폭동 그렇습니다. 이 폭동을 제가 이제 한국 속담 3개를 들어서 보자면요. 이것이 욕이 될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씹 주고 뺨 맞았다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요. 이 사우스 센트럴 LA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65년 와츠 폭동이 나면서 웬만한 비즈니스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그 동네에 은행이고 그로서리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꼭 사람들은 그걸 리코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인식을 주는데 그게 왜 리코스토어입니까? 리코스토어 하는 것은 그 되게 일부분이고 거기서 애들이 먹는 밀크도 팔고 조그마한 그로서리도 팔고 기저귀도 팔고 다 했거든요. 접하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편의를 봐줬어요. 그리고 거기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이고 정부에서 받으면 어디 가서 캐시할 데가 없어요. 한국 분들이 거기서 체크싱 해가지고 물론 뭐 돈들은 좀 버셨겠죠. 예? 그래서 목숨 내놓고 일하면서 돈을 벌으셨는데 그렇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는데 결국 피해가 돌아온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씹 주고 땀 만다는 소리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또 속담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나 뭐 눈을 긴다는데 물론 그 흑인들과 한국 그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 문제는 좀 있었겠죠. 네. 예. 그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흑인들한테 잘못 대하고 뭐 돈 던지기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흑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차별을 받은 거는 거의 백인들이지 동양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 화가 동양 사람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속담을 듣자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데럴 게이츠 경찰국장하고 시장 둘이 그 두고 예, 자존심.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죠. 차가 양쪽에서 오면서 먼저 피하는 놈이 지치는 그런 게임 있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면서 누가 먼저 움틀하느냐 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만 피를 입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폭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속담 3개만 기억하시면요, 이 폭동의 원인이 무엇고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지금 뭐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많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폭동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흑인 소녀를 죽이게 한 한인, 리코스토어 주인 때문이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다 고쳐야 된다고, 사실. 1992년 폭동 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많이 틀린 점은요. 그때만 해도 이 폭동이 시작됐던 사우스 센트럴 LA, 지금은 어감이 나쁘다 가지고 이제 사우스 LA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쪽 동네에 흑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동은 이제 흑인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히스패닉이 끝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흑인들이 폭동을 시작하면서 약탈한 것은 이 히스패닉들 계통이 굉장히 많아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우스 센트럴 LA고 한인타운도 솔직히 말해서 말이 한인타운이지 히스패닉이 한인타운의 인구가 60%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은 20몇 %밖에 안 돼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히스패닉 타운에 얹혀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스 센트럴 LA만 해도 히스패닉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폭동이 나면은 옛날하고 조금 이런 뭐라고 그럴까 조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의 조금 피부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역사에서 내일의 미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자랑스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4.29 폭동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순환 시절에도 우리가 우리 폭도들을 용서한다 그러고 평화대 행진을 벌려서 미국이나 전 세계로부터 찬사도 받았는데, 저 수단을 당한 민족들이 그래도 평화를 원하고 또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 보면 역시 코리안들은 다르다. 근데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그때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고국에서나 또는 뭐 여러 군데서 성금 약 1200만 불이 왔습니다. 1200만 불. 그런데 1200만 불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응? 그러니까 이 성금을 아마 이게 저도 그때 당시 그 기자로 일했는데 1,200만 불이라는 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무후무한 아마 성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한 푼도. 그때 당시 보면 이 성금 문제 놓고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유리창 깨진 사람도 나 피해자다. 500불 사가고, 진짜 불 다 탄 사람은 그걸 몰라서 못 나간 사람도 많고, 이런 거 어떤 그 커뮤니티에 비리 사건이 날 때 경찰에서 수사합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시작해도 소용이 없지만요. 경찰 수사라는 거는 피해자가 있든지 누가 컴플레인을 해야지 반드시 고소를 해야 돼? 웬만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 검찰이나 경찰에 누가 이제 그 정식으로 컴플레인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말만 커뮤니티 자체에서 한인타운 자체에서 말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지 어느 누구도 이 수사기관에 와서 이걸 알아봐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만한 근거가 안 된다는 그렇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때 당선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라든지 또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을 뿐더러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한인으로서 볼 때는 명예가 코리안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부 났다는 미국 언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떤 인권 투쟁이 사실 있어야 될 거로 지적을 많이 해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그때 당시 기자로 있으면서 이런 한인들이 당한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또는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민명수 변호사님이 이제 굉장히 원로적으로 이걸 했는데 민명수 변호사님 말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을, 인권 투쟁을. 근데 잘 알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렇지만 반드시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명예회복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인권 투쟁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후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후세가 그럼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후세들이 또 당하니까. 예. 그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죠. 근데 저희 한인 사회 자체 내에서 자라고 큰 운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죠. 자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라고요. 네. 자기 지역 사회에서 이 단체 만들어가지고 오거나이저 했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네. 한국 사람도 갑자기 어디에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한인타운을 대변하겠다. 내가 영어를 하고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인타운 자체 내에서 젊은 사람을 어릴 때부터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한인타운에서 조금 투쟁을 하고 이름을 내고 하려고 그러면은 끌어내리고 왜냐면 내가 쟤보다 나서 해가지고 한국타운에 진짜 한국타운을 위해서 뛸 만한 젊은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젊은이 중에서 그만한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 솔직히 없고요.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폭동 생각하면은 지금도 화가 치밀고 분이 나가지고요. 생각하기 싫은 거 있죠. 아주 답답합니다. 한인타운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같이 일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격이 급해서 갑자기 달아오를 줄 몰라도 일단 그 순간만 면하면은 다시 또 사고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냥 클럽을 만들면서 많이 연습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봤지만요. 그것도 이제 평온한 시절이 오래 계속되니까 또 그것도 이제 좀 사고들고 그래가지고 예, 한인 커뮤니티 자체에서 누구를 하나 키워야죠.
네, 그 뭐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이민 역사가 140년이 넘었는데 그 다른 커뮤니티 보통 우리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중국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는 어른들이 있어갖고 어떤 커뮤니티 문제를 이렇게 지도도 주고 지침도 주고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고 이런 분위기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봉사자 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나오기까지는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커뮤니티가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젊은 일꾼들 또는 지식인은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